안녕하세요. 송산 케미TV입니다. 자, HLB 주가가 너무 지지부진해서 주주분들 많이 힘드시죠? 고생들도 많이 하시고, 또 오래 계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오랫동안 들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HLB 영상을 찍은 지가 이제 거의 1년이 넘었고요. 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HLB를 거의 동시에 찍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HLB를 많이 이제 좋아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지금의 나노젠 나노코박스 이슈는 사실 저는 중간에 나와서 알게 됐고, 리보세라닙에 대한 표적 항암제, 이게 너무 좋아서, 야, 이게 이 회사에 좀 잘만 성공하면 이 회사의 주가에 크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이런 관점을 생각해서 HLB 영상을 찍기 시작했었습니다. 사실 나노젠 나노코박스 관련해서 크게 급등했었죠. 작년에 이렇게 급등했다가 나노젠 나노코박스의 지지부진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밀렸고, 최근에 다시 긴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옆으로 좀 횡보해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사실 HLB의 진정한 무기는 리보세란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리보세란인만큼은 가짜가 아닌 찐이죠.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작년 이 11월 달 얘기죠. 리보세라님이 미국 FDA 간암 치료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자, 7년간의 독점권을 갖게 되죠. 이 희귀약품 지정이 저러한 혜택을 주기도 하죠. 또 세금 감면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이건 제가 전 영상에서 좀 알려드렸었는데 다시 한 번만 보고 가면, HLB가 글로벌 권리를 보유한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님이 4일 미국 FDA로 11월 4일 얘기하는 거예요. 간암에 대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희귀의약품 지정이 이제 희귀난치성 질병의 치료제 개발 및 허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렇게 지정이 되면 신약 개발사가 임상 시험 승인 및 허가 기간 단축, 전문 의약품 허가 신청 비용 면제, 세금 감면 허가 취득 후 7년간 시장 독점권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리보세라니까 또 이 캄넬리즘학의 병역 요법이 간암 같은 데서 굉장히 좀 좋은 효과를 갖고 있고, 저 임상 3상을 진행 중이죠. 또 HL생명과에서 위암에 대한 이런 것도 진행 중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건 FDA라는 기업이 엉망인 기관이 아니란 얘기죠. 굉장히 까다롭고 실질적으로 많은 이 제약회사들이 FDA를 통과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죠. 그만큼 심사가 까다롭고 희귀의약품 지정이 됐다는 얘기는 리보세라닙이 엉터리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좋은 표적 항암제입니다. 단지 이제 FDA 관문을 넘거나 이런데 많은 또 시간이 걸리고 NDA 신청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대바닥권에 있죠. 물론 이런 건 지금 추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추세는 아직도 완벽하게 전환과 턴을 못 해놨고, 다음 주는 돼야 턴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다고 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건 뭐 이리부터 해서 이 HLB가 바로 뭐 날아간다든가 리보세라님 FDA 반드시 통과된다든가 이런 걸 미리 맞추는 게 아니죠. 이렇게 리보세라님 이러한 길을 걷고 있구나라는 이런 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만 되면 사실 상당히 좋기 때문에 희망 고문이라기보다는 항상 우리의 주식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아직은 추세가 우하향이지만 어느 정도는 대바닥권에 와 있다는 얘기죠. 자, 예전에 안 좋은 이슈로 떨어졌을 때도 여기인데 지금도 여기죠. 그러니까 주가가 낮다고 보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국산 신약이 최대 5개 미국이 FDA 허가가 받을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꼭 허가가 된다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좀 있죠. 일단 대표적으로 한미약품 유한양행이 있는데, 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신약이 한미약품의 비소세포법 체리아제인 포지오티납입니다. 이 포지오티닙이 FDA로부터 패스트트랙을 지정받은 가운데 해당 적응적으로 현재까지 FDA가 승인한 치료제가 없는 만큼 빠른 허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경구용 유방암 치료제, 또 호중증 감소증 치료제, 이렇게까지 전부 다 한미약품이 미국 시장에서 신약 3종을 출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자, 유한양도 마찬가지로 레이저티닙이라는 비소토표팜 2, 3차 치료제 조건부 허가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약이 최대 이제 이 5개 정도가 FDA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여기에 메지온의 심장치료제 유데나필도 내년 FDA 승인 관문을 통과할 국산 신약으로 꼽히고, 업계에서 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 레그담비막 요거와 HLB의 표적 감제 리보세라닉도 마찬가지로 FDA 허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FDA 허가가 바로 미국 시장 진출과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탄생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 FDA에서 통과만 되면 리보세라닙이 굉장히 크게 이제 판매가 이루어질 것이고, 여기에 따른 HLB의 수혜는 엄청날 걸로 보이죠. 하지만 단지 아쉬운 거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항상 모든 주식은 꿈을 먹고 살기 때문에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리보세라닙의 이런 희귀의약품 지정 같은 게 결국 엉터리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리보세라닙이 만약에 그 엉터리나 이런 제약이라면 FDA 같은 이런 기관에서 과연 희귀의약품 지정을 해줬느냐는 얘기죠. 이렇게 희귀의약품 지정을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리보세라닙이 좋은 항암제라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물론 우리가 지금 단기로 봤을 때 사실 주식을 이제 단기 단타 또는 월봉에서 고점에만 사지 않으면 된다 그랬죠. 월봉이 너무 고점에만 사지 않고 월봉 저점에서 차근차근 모아가기만 한다면 이러한 주식들은 앞으로 미래의 기대감을 갖고 크게 상승할 수 있기도 합니다. 또한 항상 우리가 주식을 해석할 때 241선을 기준으로 이 자리를 최초에 이탈하게 되면 꽤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고 옆으로 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즉 이 첫 번째 자리에서는 매수하기가 힘들어요. 여기선 최저점이 되고 이렇게 끝에 돌아나가는 이런 지점들에서 매수를 해야 빠른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스윙 관점에서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바닥권에서 모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HLB의 일봉 차트를 보면 240에서 이때 깼죠. 사실 좀 많이 황당한 게 이제 나노코 박스 관련해서 좀 올라갈 줄 알았지만 여기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지지부진함 때문에 밀렸다가 240선을 깨고 이제 밑으로 크게, 이런 경우도 약간은 이제 골파기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최초에 이렇게 좀 파괴되면 더 많이 밀릴 수 있고 241선 회복할 때까지 옆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부드럽게 돌아가는 과정에 길면 길수록 누군가는 매집을 하는 거고 거래량이 없죠. 그러니까 크게 앉아서 거래량이 쭉쭉 밀리는 게 아니라 거래 없이 옆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언젠가는 월봉에서 바닥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버세라니까 관련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리버세라니까 관련해서는 HLB 생명과학, 네스사이언스, HLB 제약, HLB 테라피utics는 전체적으로 HLB 그룹주에 좋은 영향을 잘 미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고, 올해는 리버세라님이 좀 FDA에 잘 연결이 돼서 HLB 주가가 훨훨 날아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개인적인 바람도 있고, 특히 긴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베트남 나노젠 나노코박스의 긴급승에는 넥스사이언스 주가에 특히 좋은 영향을 미치죠. 10%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고 3대 주주기 때문에 역시나 넥스사이언스에 좋은 영향이 있고, 넥스사이언스에 좋은 영향은 바로 HLB나 HLB 혁명과학에 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이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코스닥이라고 코스피 200이기 때문에 HLB 그룹주도 많이 괴롭히긴 하지만, 언젠가는 리버세라닙이라든가 이런 게 좋은 호재가 됐을 때는 공매도 세력들도 절대 쉽게 손을 대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일단 리버세라닙을 믿고 HLB를 믿는 게 좋습니다. 아직은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미래 가치가 있다거나 아무리 좋아도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될 자리, 우리가 매수해야 될 자리, 또는 일단 손절치고 기다려야 될 자리, 이런 거는 저도 항상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본인분들도 많은 결정을 해야 돼요. 자, 주봉 같은 데서 5주선을 이렇게 깼다 그러면 오랫동안 물려 계셨던 분들이 수익 거래하면 일단은 매도하든가 아니면 좀 좀 분산으로다가 좀 매도를 해놓고 분할 매도 해놓고 좀 기다렸다가 추세가 전환되어 턴할 때 다시 들어가는, HL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꾸준히 모아간다든가 이렇게 하는 접근 방법이 주식에서는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일례로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나쁜 회사가 아니죠. 우리나라 뭐 대기업이고 세계에서도 초일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8만 전자, 9만 전자, 10만 전자를 간다고 해서 바로 막 급등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죠. 충분히 조정을 주고 눌림목 주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HLB가 리보세라닙이나 강력한 무기가 있다고 그래서 이런 데서 막 싹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눌림목 주고 올라가든가 또 안 좋은 이슈가 있으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식은 싸게 사는 거죠. 싸게 사서 비싸게 사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를 알고 차근차근 바닥에서 모아가는 게 다른 이 종목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매수하는 방법, 즉 분할 매수하는 방법이 중장기로 봤을 때도 역시나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주말이 시작됐고 이제 토요일 오전 11시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